이번 시간은 496페이지 제2절 배관 재료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관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시험 유형이 이 배관의 접합법이나 배관의 특징 이런 부분 위주하고 그다음에 밸브적인 측면, 우리가 일반적인 스톱 밸브나 글로우 밸브, 콕이라든지 이런 부속부인 스트레이너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도시기호 이런 파트를 현재 시험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관 선택 시 그 고려 조건이 제일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략히 알아두십시오. 혹시 종합 문제의 지문 정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관내 유체의 최고 사용 온도라든지 최고 사용 압력을 우리가 배관 선택 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배관에 따라서 높은 온도에 약한 것도 있고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압력에 견디지 못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그걸 고려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량미 유속이라든지 유체화학적 성질이나 가격, 시공성, 이런 열팽창과 수축 마찰작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배관을 선택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정류수 수송관을 갖다가 일반적인 이 노쇠관, 이 항동관 이런 것을 부식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관 선택 시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관의 보온은 보통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보온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보온적인 측면은 간략히만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이거는 별도로 시험을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온재의 구비 조건에서 조금 주의해 두실 것이 바로 저겁니다. 2번에 비중은 작아야 돼요. 보온재가 비중이 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도 옷을 입을 때 될 수 있는 가벼우면서 보온이 잘 되는 걸 선택하시지 무거우면서 보온이 잘 되는 걸 선택하는 거죠. 보온이 잘 된다고 100kg짜리 옷을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중이 적고 흡수성이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 전도율이 적어야 되죠. 그럼 열 전도가 적다는 건 열 관류율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 전도가 적다는 것은 율이 적다는 것은 저항값은 크다는 겁니다. 저항값은. 그래서 저항값은 커야 된다는 측면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일정 정도 기계적 강도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간에 이제 재료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 간 재료의 종류적인 측면 이 부분에서 거의 많이 다루죠. 앞전에도 스테인리스 간간의 접합부 개념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거기에서 먼저 1번의 추철간 개념이 나옵니다. 추철간. 아직 추철간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추철간은. 그래서 이 추철간은 일반적으로 이 추철간의 장점적인 측면이 되는 것은 얘는 내식성과 내구성은 우수하다는 겁니다. 내식성과 내구성은 좋아요. 자, 일반적으로 이 추철은 산화 피막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녹색의 수명이 좀 깁니다. 그래서 내식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것이 장점입니다. 그런데 단점으로 볼 수 있는 이 추철간은 이런 인장 강도가 약해요. 잡아당기는 데 견디는 인장 강도나 이런 충격에 약해요. 충격에 약합니다. 그래서 추철은 저걸 생각하시면 된다. 가마솥. 그래서 가마솥 뚜껑 때리면 뚝 깨져버립니다. 충격 가해버리면. 그래서 근데 그 가마솥이 오래 버티기는 버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거기 이제 그래서 우리 옛날에 상수도사본부 공급관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이 접합 방법은 그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소켓 접합하고 플랜지 접합 그리고 메카니컬 조인트, 빅토르 조인트 이 네 가지 접합법이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거 용접 접합은 안 됩니다. 용접 접합이나
나사접합은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 주철 간의 접합법은 용접접합이나 용접접합 안 됩니다. 용접접합이나 이런 나사접합법은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관관. 이 관관은 보통 주철간에 비해서 싸죠. 가격이 주철간에 비해서 쌉니다. 그러면 관관의 장점적인 측면은 관관의 장점은 보통 관관은 인장 강도 크고요. 자, 충격에 강하죠. 충격에도 어느 정도 강합니다. 주철간 비해서 강하고. 그 다음에 얘는 시공이 용이해요. 시공 잘라서 나사 접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공이 용이한 것이 관관의 특징이라고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관관의 단점으로 작용되는 것이 바로 내식성과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식성과 내구성 이 두 가지가 약해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수명이 짧다는 쉽게 녹선다는 거죠. 수명이 짧습니다. 짧은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보통 저거 됩니다. 보통 이 간의 두께에 따라서 스케줄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 수치가 커지면 간경이 크다, 간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스케줄 번호의 간의 두께에 따라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번호 수치의 스케줄 번호가 크다는 것은 간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얘는 나사접합이나 프렌지 접합이라든지 또는 용접접합을 우리가 하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간은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연간은. 그러면 연간적인 측면은 보통 알아두실 것이 납이죠. 이거는 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연간은 단점이 이겁니다. 얘는 산에는 강하지만 약알칼리입니다. 알칼리에 약하기 때문에 이 연간은 콘크리트 매설 시 방식 피복을 필요합니다. 매설 시 방식 피복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연간 개념이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간적인 측면, 이 동간 개념은 동간은 우리가 종류가 보통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종류는 K타입이 있고, 자, L타입, M타입 세 가지 타입의 종류가 있습니다. M타입에서 세 가지 종류의 타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간의 두께는 K타입이 가장 두껍습니다. 두께의 순서는 이렇게 돼요. 간의 두께의 순서는 이렇게 보통이 됩니다. 동간의 경우는 동간은 시험을 지금 현재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의 스테인리스 간. 이 스테인리스 간은 일반 강간의 단점을 보완해 준 겁니다. 스테인리스 강간은 일반 강간은 내식성과 내구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강간에다가 크롬을 갖다가 함유시켜서 내식성과 내구성을 좋게 해주고요. 일반적인 강도도 더 크게 해준 것이 스테인리스 강간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인리스 강간이 앞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접합법 종류가 특수접합들이 다 나왔죠. 그래서 올해는 스테인리스 강간은 시험에는 안 보일 겁니다. 앞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6번째 경질염화 비닐관. 그래서 이 그래서 경질염화 비닐관이 해서 접합법이 답이 됐던 유형이죠. 그래서 이제
경질 염화 비닐관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험이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출제가 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질 염화 비닐관은 쉽게 PVC관이죠. PVC. 그래서 합성수지관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는 좋은 점이, 장점이 다른 간에 비해서 금속이 아니죠. 그래서 이 경질 염화 비닐관의 장점은 다른 것에 비해서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싼 놈은 없죠. 가격이 싸고요. 쌉니다. 가격이 싸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거죠. 시공이 용이하죠. 시공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다른 간이 갖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겁니다. 전기 절연성이잖아요. 전기 절연성이 우수한 것이 바로, 절연성이 좋죠. 그것이 바로 있는 것이 경질 염화 비닐관입니다. 그리고 얘는 산에도 강하고 다 되죠. 내산성이면서 내알칼리성이 되는 거예요. 내알칼리성입니다. 알칼리성을 띠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 경질 염화 비닐관의 단점이 무엇인가? 열팽창률이 크고, 그리고 제가 하다는 거죠. 충격에 약한 것이 단점이에요. 이 단점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동간이라든지 연간이나 이런 강간 같은 어떤 충격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죠. 특히 가장 강한 것이 스테인리스 강간이겠죠.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경질 염화관은 쉽게 이렇게 부서지는 거죠. 보시고, 그리고 접합법은 냉각공법과 열강공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냉각공법은 접착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냉각공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배관의 이음료적인 측면이 나오겠습니다. 배관의 이음료. 자, 배관을 힐 때, 배관 이음료는 한 번 나왔습니다. 강간의 이음료입니다. 강간. 배관 이음료적인 측면을 봤을 때, 자, 배관을 힐 때는 엘보나 밴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분기관. 분기관을 낼 때는, 분기관은 자, 여기에서 간이 이제 나누어진다는 거죠. 또는 합쳐질 때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두 개 간이 하나로 합쳐지거나 이럴 때 쓸 때 것이 되는데, 그러면 분기관을 낼 때 쓰는 게 T나 크로스 Y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 T 개념하고 T나 이런 크로스 이 T나 크로스의 경우는 찌꺼기가 없는 물에서 우리가 쓰죠. 그러면 급수라든지 급탕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이런 가스라든지 이런 배관에 쓰는 겁니다. 이때 분기할 때 쓰는 게 바로 T나 크로스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런데 Y는 일반적으로 찌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수나 배수 쪽에 자, 분기를 할 때 할 수 있는 게 Y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직간 접합 시 직간을 접합을 할 때 쓰는 것, 직간, 직선 배관에 접합을 할 때 쓰는 것이 니플이나 커플링 아주 간경이 소구경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니플이나 거기 커플링 개념이 있고, 밑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림 보시고, 그 다음에 유니언하고 플랜지. 자, 유니언하고 플랜지는 기본적으로 50mm보다 적을 때는 유니언이고 50mm 이상 되면 큰 간을 쓸 때가 플랜지 접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플랜지 접합의 경우는 플랜지 접합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직간에도 쓰이지만 보통 밸브나 기구류 설치할 때도 플랜지염을 가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볼트 쪼도록 돼 중간에 패킹 넣어서, 그래서 이
프렌지 이음을 할 때 이 볼트 최소 개수는 이 프렌지음의 볼트 최소 4개 이상이 돼야 됩니다. 볼트는 최소 4개 이상 쪼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프렌지 이음이고요. 그래서 프렌지 접합, 프렌지 이음은 보통 직간 접합에도 사용이 되지만 이런 밸브나 기구류 교환 교체를 자주 하는데도 밸브나 이런 기구류 설치해서 그래서 이거나 배관의 교환 교체를 자주 해야 될 때 바로 프렌지 이음을 우리가 활용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구경이 다른 간을 접속할 때는 리두셔나 부싱이라든지 또는 뭐 편심이음 종류 뭐 등등 씁니다. 근데 주의할 점 거기에서 편심이음은 특히 얘는 수직배관 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평배관 쪽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평배관 쪽에서 응축수 고임 방지 목적으로 쓰는 것이 편심이음 종류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편심이음은 편심자 들어갔네. 뭐 편심 이경T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편심 이경 엘보라든지 뭐 편심 이경 크로스라 있을 수 있죠. 이경 엘보라든지 뭐 종류는 많습니다. 편심이음 종류는. 그래서 수평배관 쪽에 쓴다는 점을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배관의 말단부는 플러그나 캡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01페이지 참고사항에 온 배관의 부식과 관련된 것은 거의 출제가 완료가 된 것 같고, 뭐 2차 시험 정도를 위해서 보시건 아니면 종합문제 지문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식 원인은 물과의 접촉에 의한 부식일 수 있고, 접촉된 다른 금속 간에 일어나는 부식, 그래서 금속의 이온화 경향 차이에서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류가 흘러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식 방지 대책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번에 이온화 경향 차이가 적은 강끼리 연결을 하셔야 돼요. 이온화 경향 차이가 큰 강끼리 연결하면 부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5번에 보시면 금속의 피막, 그래서 코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보통 첨간제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첨간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첨간제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이 첨간제의 보통 주성분이 규산염이나 인산염이 주성분이 돼요. 인산염. 그럼 보통 물 속에 규산이나 인산염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은 첨간제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식의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에 배관의 지지철물에 갖춰야 될 조건 나오죠. 요거는 뭐 간단히 한번 봐도 종합문제 지문 정도 다 쓸 수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읽어두시고요. 특히 3번에 구배 조정이 용이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배관의 지지철물로 보통 이 배관의 수평배관의 구배를 조절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간의 팽창과 신축 흡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밸브 및 부속기구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밸브 및 부속기구에서 현재 슬루스 밸브하고 스톱 밸브적인 측면, 그리고 콕하고 스트레이너, 이 부분이 현재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슬루스 밸브는 일명 게이트 밸브라고 하죠. 일본의 슬루스 밸브가 나옵니다. 슬루스 밸브, 일명 게이트 밸브라고 칭합니다. 슬루스 밸브, 게이트 밸브. 그래서 유체의 저항 손실이 가장 적은, 마찰 저항 손실이 가장 적은 밸브가 슬루스 밸브입니다. 그래서 유체의 저항 손실이 제일 적습니다. 저항 손실이 가장 적은 것이
바로 이 슬루스 밸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슬루스 밸브는 그래서 배관 도중에 설치해서 유량 조절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하에 내려가서 펌프에서 나갈 때 큰 거 돌리는 것이 그것이 슬루스 밸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슬루스 밸브는 우리가 도시기호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도시기호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배관이 있을 때 양쪽이 프렌지엄이죠. 밸브 설치할 때. 그래서 물의 흐름을 갖다가 양쪽으로 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시하면 이것이 슬루스 밸브의 도시기호입니다. 슬루스 밸브. 물이 이리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표시한 겁니다. 자, 그리고 스톱 밸브. 자, 일명 글로우 밸브. 그래서 2번에 스톱 밸브가 나오고 있죠. 스톱 밸브. 자, 글로브 밸브 영어로. 그래서 이 스톱 밸브, 이 글로브 밸브는 유체의 저항 손실이 가장 큰 거죠. 반대입니다. 얘는 슬루스 밸브 게이트의 유체의 저항 손실이 가장 적은 반면에 얘는 유체의 저항 손실이 제일 큽니다. 저항 손실이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스톱 밸브가 됩니다. 그래서 급탕 배관 도중에는 스톱 밸브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은 유로를 폐쇄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유량의 계속적인 변화에 유량 조절에 사용되는 것이 이 스톱 밸브 개념이 됩니다. 근데 이 스톱 밸브 도시기호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밸브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물의 흐름이 양쪽으로 흐를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점을 꼭 찍으면 스톱고요. 그래서 이것이 스톱 밸브가 됩니다. 스톱 밸브. 그런데 그 4번에 앵글 밸브가 나오고 있어요. 스톱 밸브 종류 중에 하나인데 앵글 밸브. 앵글 밸브는 유체 흐름을 갖다가 90도로 바꾸준 밸브가 앵글 밸브입니다. 그래서 얘는 유체 흐름을 갖다가 유체 흐름을 90도로 우리가 바꾸준 밸브입니다. 90도로 바꾸주는 겁니다. 바꾸주는 밸브가 앵글 밸브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앵글 밸브 유체 흐름을 90도로 바꾸주는 것으로서 이 소화전 밸브, 옥내 소화전의 소화전 밸브나 방열기 밸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방열기 밸브. 그리고 얘는 스톱 밸브의 하나의 글로우 밸브죠. 스톱 밸브의 종류의 하나입니다. 종류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보통 강가의 접속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강가 기구의 접속에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강가 기구의 접속에 사용되는 밸브입니다. 접속에 앵글 밸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앵글 밸브는 도시기호가 유체 흐름을 90도로 바꾸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기호가 하살표가 90도로 맞으면 이것이 앵글 밸브의 도시기호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체크 밸브는 아직도 출제가 되지 않고 있는 파트입니다. 체크 밸브. 체크 밸브는 역류 방지용 밸브입니다. 역류 방지용 밸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체크 밸브, 역류 방지용 밸브. 그래서 유체를 한 방향만 흐르게 하고 배합에서 유체가 역으로 흐르는 걸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줄여서 역지 밸브라고도 하는 겁니다. 역지 밸브. 그래서 이 역지 밸브의 그래서 이 체크 밸브는 도시기호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고, 자, 이 배관이 이렇게 갈 때 물의 흐름을 갖다가 한 방향으로만, 한쪽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 방향으로 흐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끄는 거예요. 반대 방향 못 흐른다. 그래서 체크밸브 도시기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펌프에 나중에 흡입구 풋밸브도 사실 이 역할이라고 보시면 된다. 체크밸브 역할 같이 흡입관에 물이 차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역류 방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콕은 나왔었죠. 콕 개념은. 자, 콕은 보통 여러분들 회전식 90도 회전식이어서 전개 내지 전폐하는 데 쓰죠. 그래서 유도를 급속히 개폐할 때 쓰는 게 콕입니다. 그래서 가스 콕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글랜드 콕이나 메인 콕 크죠.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형태가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가스 계량기 있는데 가보시면, 자, 우리가 거기에 전담배에서 옆으로 이렇게 돌리는 큰 밸브가 있죠. 메인 콕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근처에는 이렇게 해서 눌러서 이렇게 돌리는 콕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콕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90도 회전식 교사죠. 그래서 유로를 급속히 개폐할 때, 근데 90도라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유체 흐름을 90도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전 밸브라든지 방열기 밸브, 열어서 유체 흐름을 90도로 바꿔줬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가서 잠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페이지 466페이지 보시면 밑에 사진 소화전 밸브가 나와요. 그러면 물이 옆으로 수평을 해서 밑에 호수가 밑에 달죠. 그래서 밑으로 90도로 바꿔주는 거다, 물의 흐름을. 그래서 밸브는 이렇게 돌리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면 된다. 그래서 콕의 도시기호는, 얘는 시험에 나왔으니까 도시기호를 정리해 놓으면 된다. 그래서 콕의 도시기호는 이렇게 됩니다. 배관에서 다이아몬드가 바닥에 누워있으면 콕 주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것은 콕의 표시가 됩니다. 콕의 도시기호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의 감압 밸브. 이 감압 밸브는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죠. 자, 이 감압은 고압을 추압으로 바꾸주는 밸브죠. 그래서 이 감압 밸브는 뭐 전기 난방에도 사용이 되고요. 아니면, 자, 우리가 급수 조닝을 했죠. 그러면, 자, 이 고층 건물의 경우는 급수 조닝을 해야 되는데, 이때 급수 조닝을 할 때, 위에 존하고 아래 존의 압력차가 클 때, 이 압력을 줄여주는 밸브가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감압 밸브의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감압 밸브고, 그래서 간단히 봐두시고, 아직 감압 밸브는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감압 밸브는 뭐 도시기호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페이지 509페이지 보면 나와요. 509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우측 상단에서 밑에 보면 감압 밸브가 납니다. 일반 밸브에서 우리가 돌출식이어서 특수 밸브들은 씁니다. 그래서 뭐 전동 밸브나 이런 거와 같이 뭐 온도 조절 밸브나 전자 밸브와 같이, 그러면 슬루스 밸브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빼서 위에다가 영문 철자를 갖다가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온도 조절 밸브다 그럼 템퍼러처 T자를 쓴다든지, 그래서 위에다가 이제 영문 약자를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러면 뭐 전자 밸브는 솔노이드 밸브에서 S를 쓰는 거고, 그래서 그 개념이 된다. 전동 밸브는 뭐 M자 쓰고 이렇게 여기에다 기호가 이제 약호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스트레이너가 나옵니다. 자, 이 스트레이너는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설 개론만 출제된 것이 아니라 관리 실무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스트레이너는. 그러면 배관 도중에 이런 흙이라든지 뭐 이런 세부석이나 찌꺼기가 있을 때 그것이 자, 여러분들이 뭐 보일러나 이런 데로 들어가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흐를 때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이 스트레이너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스트레이너는 이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자, 그 그림 형태는 보십시오. 사진을 보면 505페이지 보시면 양쪽에 자, 바로 둥근 것이 있죠. 여기 프렌지 이음을 하고 밑에 나중에 제가죠. 거기 찌꺼기가 모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트레이너는 도시기호를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도시기호는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양쪽에 프렌지 이음이니까 이렇게 가고요. 스트레이너의 기호 알파벳 약자 S를 딱 쓰시면 이것이 스트레이너입니다. 스트레이너. 그럼 보통 그 개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506페이지 보시면 배관의 도시기호 개념이 나와요. 자, 이 도시기호는 거기 보시면 유체의 종류에 따라서 알파벳 약자를 쓰게 됩니다. 공기는 에어의 약자 L을 쓰고, 가스는 G죠. 유류는 오일이니까 O자 쓰고, 성기 스팀이니까 S 쓰죠. 물 워러 W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아직 시험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관의 색채 연식별 나오죠. 요거는 뭐 기출되었습니다. 가스 항색인데 검정색 해가지고 냈었습니다. 그래서 가스는 옛날에 많이 보셨죠? 가스 배관 항색 노란색 칠해내가 보기 안 좋았죠. 그래서 최근에는 건물색하고 동일한 색을 칠하되 지상에 노란 띠를 갖다가 두 줄, 폭 3cm 띠를 두 줄 둘러놨습니다. 최근에는 보기 좋지 않습니다. 노래가 저 가스 배관이다 대부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청색이고요. 그다음에 전기는 진한 적색이고 공기가 백색 됩니다. 뭐 4가지 정도 간략히 보시고, 그다음에 배관의 도시기호적인 측면에서 시험이 나온 것이 자, 급수관은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급수급탕 쪽에서 급수관이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급수관이. 그래서 급수관은 물 한 방울씩 떨으면 돼요. 물이 수도꼭지에 똑똑 뜬다. 이게 이제 급수관 표시법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이제 배수 쪽 있죠. 두 번째 배수 쪽에서는 뭐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앞에 있는 걸 잘 다룹니다. 그러면 배수 쪽을 혹시 다루면 배수 분야는 배수관하고 통기관을 우리가 알아두면, 그래서 배수관은 실선이에요. 배수관 실선. 그리고 배수관을 영어로 나타내면 배수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D를 나타내면 된다. D. 자, 그리고 통기관. 통기관은 은선으로 나타내면 되고, 여러분들 보통 점선이라고 하죠. 영어로 나타내면 벤트 약자 V를 쓰면 돼. V. 이것이 통기관을 나타낸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소화수관 개념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있던 걸 잘 내요. 급수관도 처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소화에서는 소화수관을 냈어요. 그리고 그래서 배수관 나올 가능성이 없겠죠. 몰라. 혹시나 통기관도 혹시나 준비하세요. 통기관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가스는 안 내겠죠. 그건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자, 그리고 넘겨서 우리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이음새 508페이지 신축이음새에서는 508페이지에서는 두 가지적인 측면을 봅시다. 5번의 신축이음 부분하고 1번에 자, 나사 삽입형 이음 나오죠. 이 두 가지 측면을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나사 삽입형 이음에서는 프렌지하고 유니온을 구분 잡아 놓으시고, 프렌지하고
자, 이 프렌지는 양쪽 크기가 동일해야 돼요. 이 프렌지고. 자, 유니온이음은 중앙끼 크고 양쪽 크기가 작아지면 이것은 유니온이고요. 프렌지와 유니온이 차이가 있다.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뭐 9번의 캡, 끝부분에 막는 거 캡. 자, 캡은 간의 끝부분에 이렇게 막는 게 캡이죠. 캡. 자, 그리고 신축이음은 슬리브형 신축이음새가 벨로제형, 그리고 곡간형, 스이블형이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봐두십시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밸브 쪽에서는 시험이 전자밸브를 가지고 냈습니다. 전자밸브, 소로네이드 밸브 약자 S다는 거. 그래서 그 콕이라든지 한 봐두세요. 콕하고 공기 빼기 밸브. 자, 공기 빼기 밸브는 다른 시험에도 냈기 때문에 일반 이론 개념은, 그래서 도시기호를 알아두시고, 요거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반지처럼 돼 있으면 이건 공기 빼기 밸브고, 자, 바닥에 누워 있으면 콕이었죠. 콕 주스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가 이 같은 배관선상에 이렇게 놓여지면 이것은 콕이고요. 이거는 콕이고, 이거는 공기 빼기 밸브입니다. 그 다음에 계기류 나오죠. 계기류는 아직 시험은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살표가 이렇게 들어가면 압력계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온도계는 템프의 약자 T를 쓰죠. 바꿔 동그라미 빼내서. 그리고 스트레이너는 아까 그려드렸던 기억하시고, 스트레이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제가 서모스탯이 나옵니다. 자동 온도 조절기인 서모스탯. 그래서 이 서모스탯은 자동 온도 조절기죠. 서모스탯은 자동 온도 조절기니까 서모스탯의 약자 T, 서모의 T를 우리가 네모 박스입니다. 이것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계기류 부분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기호적인 측면이 18회 때 전기 쪽을 우리가 물었죠. 그러면 올해는 전기 도시기호는 할 필요 없습니다. 당분간 상당 기간 동안에 앞으로 5년 이내는 전기 도시기호는 출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기호는 이 배관과 밸브류 관계된 계기류 관련 이 부분에 도시기호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은 9장 난방 및 난방 설비적인 측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